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2시에 시작했죠? 네, 2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통령 측이 최종 변론을 먼저 하신 거고, 국회 측이. 네. 국회 측은 4명이서 한 1시간 정도 했다면서요? 저희 국회 측이요? 예. 1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1시간 예. 조금 넘게? 네, 권성동 위원장을 포함해서. 예. 두 분의 변호사님까지 더 했으니까, 3분 했으니까 4분이. 예. 1시간 조금 넘겼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한 3시 반까지 진행이 된 거고, 그죠? 3시 반이 채 못 됐고요. 예. 그럼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6시 한 20분경? 예, 20분경에 잠시 휴정했다가 40분에 지금 다시 이제 개정을 했거든요. 6시 40분에.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치면 대략, 한 3시간, 정도를 대통령 측에서 했죠. 예.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측에서? 지금 오늘, 대통령 측 대리인들 전부가 다 한 번씩은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손을 들어가지고 다음번 뭐 예를 들어 이정미 소장께서 다음에 누가 변론을 시켰냐 하면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들고서 마치 봉숭아 학당처럼 예, 그런 상황이고 전부 다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 2-3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모두 몇 명이나 지금 나와 있어요? 세보진 않은데 지금 얼추 한 1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누구 대표 선수를 정하든지 뭐 또 분야별로 나눠서 뭐 몇 사람이 하든지 하지 전부 다 따로따로 한답니까? 지난 지금 이제 이동호 전 헌법재판관, 정기승 전 대법관, 그리고 그 유명한 김평호 전 대한변협 회장 이 3분이 추가로 가담을 하면서 가담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추가로 들어오시면서 소위 각자 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각자 우리는 각자 대통령을 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구난방 우후죽순 뭐 마치 제가 아까 표현했듯이 봉숭아학당처럼 서로 간에 모순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절차 위반을 얘기할 때 다른 변호사님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 김평호 변호사님이 날릴 때 예를 들어서 이동읍 변호사님은 좀 난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런 표정과 어떤 취지였고요, 태도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나도 서로 손 들고 그래서 현재 그 각자 대리를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각자 대리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끼리도 생각이 다르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측을 이제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 본인의 문제거든요. 다른 직도 아니고 일국의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직을 지금 가지고 지금 논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대리인들 만나서 지휘도 하고 조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법리와 그런 것들 주장하는데요. 오늘 뭐 이동업 전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뭐 진술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뭐 읽기는 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출석은 안 하고 박 대통령이 서면으로 입장을 표명한 거라고 지금 보도가 된 바로 그걸 읽은 거죠? 네네. 그나저나 방금 표현하신 봉숭아 학당 그 선생님이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관이 안 말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뭐 지난 재판 때 워낙 뭐 그냥 재판부를 모독하는 국회도 모독하는 그런 워낙 심대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제가 지난번 재판 때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워낙 양반이다고 그러니까 이정미 대행께서 별로 재지가 없었는데 다만 두 가지입니다. 김평호 변호사님이 재판부를 향해서 변론하는 게 아니고 이쪽 국회 측과 또 방청객을 향해서 변론을 계속 이렇게 무슨 장광설을 이렇게 하시면서 마치 강연을 하듯이 또는 뭐 설득을 하듯이 하니까 이정미 대행께서 우리를 보고 얘기를 해라 그런 지적을 하나 했고요. 그게 아주 눈에 띄고 지금 또 상황을 또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6시 한 15분 정도 그때 조금 전에 나왔는데 왜 나왔는가 하니 뭐 다른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거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들어줄 수 있는데
세월호와 관련해서 김평호 변호사님이 아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대통령 때도 이러한 사고가 안 나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허허. 뭐 이런 참 있을 수가 없는 저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신이냐. 어떻게 그거를 다 그런 사고가 날지를 어떻게 다 예상하고 대처를 하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진짜 속되게 표현해서 진짜 제가 맛이 갔습니다. 재판관을 쳐다보지도 않고 방청객들을 향해서 그렇게 연설을 하신다. 결국은 그러니까 재판관의 마음으로 움직여보려는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김평호 변호사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있는 그 변론 과정은 다 녹화를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그게 공개됩니다. 예. 그 카메라는 딱 한 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장 맨 뒤에 있는데요. 예. 저는 저분이 저기서 지금 촬영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카메라를 향해서? 예, 이정미 대행의 지적을 받고서는 이제 자세가 조금 그래도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래도 재판관들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예. 저희들 국회 측을 향해서 이렇게 뭐 일종의 무슨 선생님들 무슨 뭐 훈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중구난방으로 각자 대리를 하긴 합니다만 일관된 무슨 논리는 어떤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요. 대부분의 변호사님, 4분의 변호사님들이 지금 현재 하는 걸 제가 보고 나왔는데요. 아이고, 그럼 앞으로도 6명 이상 남았다는 얘기네요. 꽤 더 또 그 유명한 서석구 변호사님도 하셔야 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은 다소간의 뭐 위반이나 어떤 사소한 실수나 대통령이 뭔가 조금 다소간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헌법 질서가 파괴됐거나 중대하게 손상됐다 볼 수 없다. 요 표현대로. 예.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행위로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서 헌법 질서가 파괴되면 그건 내란 사범입니다. 내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대통령 탄핵 사유로서의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는 헌법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더라도 농단 행위 정도만 있어도 위헌 위법 사유로서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말씀은 그럼 지금 저 말씀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 하면 대통령은 앞으로 다음 대통령들은 다 저런 정도의 위반이나 사소한 뭐 저런 허물이 있어도 다 용서되는 문제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이거 밤늦게까지 갈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혹시 선고일을 예고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평의라는 중간 절차가 있는데요. 평의가 성립이 돼야지 거기서 소위 법정 의견이라는 8분 중에 6명의 의견이 모아져야지 가능한데 지금으로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박 대통령이 어제 모든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게다가 공무원 임명권자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했고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는 정경련이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특히 이제 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제 정경련이 주도했다. 전 기업들이 알아서 만들었고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알아서 만드니까 자기로서는 여기서 자기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고마움까지 느꼈다고. 근데 이건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정황과 너무나 많은 자료 증언으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심지어 안종범 전 수석이 헌재에 나와서요. 대통령 지시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종범 수석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정경련도 나와가지고. 네.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이요. 네, 최순실 씨 재판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이제 정경련 주도로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요청을 받았다고. 네. 요청이라기보다는 압력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무서워서 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진술을 뒤집었잖아요. 이거 다 청와대 지시로 했다고. 네. 심지어 인터뷰까지도 청와대 지시로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정경련이 불러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업인들도 와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불려가서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불만을 토로했고 그리고 돈을 내고 나서
이 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사업은 구성이 되고, 사람은 누가 일을 하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네, 심지어 미르 K스포츠 재단 속에서 한 2줄 정도밖에 적혀 있지 않는데, 그냥 내라고 해서 냈다라는 거죠. 기업들도 다 지시를 받은 거라고, 혹은 강압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오로지 대통령이 혼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헌재 재판정에서도 나와서 진술한 사람이 많고, 그죠? 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물론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너무나 많은 정황과 함께 뭐 수첩도 있고요, 말도 있고 정언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기업들이 알아서 한 거다. 네,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법적으로는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대목도 굉장히 웃겼어요. 이제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을 말하는 거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 대목이 왜 재밌냐면 파하하 저는 웃었던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심사 받을 때 친박단체들이 그 앞에 몰려가가지고 막 응원했잖아요. 성조기 흔들면서. 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었죠. 성조기를 흔드는 것도 웃겼지만 저는 이재용 부회장을 친박단체에 가서 응원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을 협박했다는 취지거든요. 네, 강요당한 피해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주장,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의 핵심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 협박해가지고 협박범이죠. 예. 예, 그 논리면. 강압적으로 돈을 내라고 해서 삼성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피해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협박범으로 모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친박단체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을 규탄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대통령을 협박범이라니 이렇게 규탄해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응원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삼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협박범이라고 그러는데 친박단체는 그럼 막 규탄하고 대통령이 협박했을 리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모욕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네. 자신을 협박범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 지나친 인류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 구도가. 친박단체는 규탄해야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근데 친박단체는 응원하고 대통령도 부회장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네. 그리고 현재 재판정에서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화제가 된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최후 진술도 화제가 됐어요. 그죠? 네,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왕좌왕 사분오열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요. 마지막으로 대표 대리인 외에도 진술할 분 있냐 이렇게 변호인들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6, 7명이 대리인단 손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제 내용에 관해서는 기사가 많았는데 이건 내용하고 상관없이 순서를 정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운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웃겼어요. 이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네, 조율이 안 된 모습이었는데 네. 6, 7명이 동시에 손을 들자 재판관께서 종전에 먼저 한 사람부터 하는 게 순서로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그러자 김평우 변호사가 이의가 있다면서 자기들끼리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룰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작 이중환 변호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건데요.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재판장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요. 또다시 김평우 변호사가. 헷갈려요. 예. 제가 정리할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진행을 하면서 자 이제 대표 대리인단이 먼저 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여기는 10명이나 되니까. 예, 17명, 20명 가까이 됩니다. 예, 10명이 넘으니까. 예. 진술할 분이 또 있냐 그랬더니 이제 막 서로 손을 들었어요. 네. 동시에. 그러니까 재판관이 너무 많으니까 이때까지 쭉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분들도 있으니까 종전부터 변론을 해오신 분들이 먼저를 해달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논리가 자기들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익숙하니까 그 논리부터 이제 듣고 지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자 이제 그 김평우 변호인이 아니다. 재판관은 그렇게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끼리 다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중환 변호사는
아닙니다. 다시 손을 들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변호인단 말을 오히려 반박한 거죠. 네. 자기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자 이 평호 변호사가 시체말로 짬밥순으로 하자고. 네, 사법 연령순으로 하자. 사법 연수원 졸업순으로 하자라는 네.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로 밀고 나간 거죠. 나이로 밀고 나가자. 이제 재판관이 다시 이제 그러지 말고 내가 정리해 줬지 않냐. 재판에 나중에 참여한 분들은 나중에 해달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했어요. 개입을 해서. 그래서 다시 서석구 변호사가 나와서 안 된다. 김평호 변호사는 당뇨가 있어서 안 된다고. 네, 김평호 변호사는 왜냐하면 거의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 순서대로 하면 가장 늦게 해야 되는 내용을 떠나서 이게 너무 웃겨요. 자기들끼리 먼저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합의가 됐다 그러고 합의가 안 됐다. 변호사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정리를 해줬거든요. 2번이나. 근데 또 말을 안 들어요. 당뇨도 있다 그러고 사법 짬밥순으로 하자고 하고. 너무 웃깁니다. 변호인단끼리는 보통 얘기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원래 통상은 그런 방식인데요. 이번 헌재 재판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주장도 해요. 예, 변호인단끼리. 예. 누구는 기각해달라고 하고 누구는 각하해달라고 하고 굉장히 의견이 달랐습니다. 희한합니다. 김평호 변호사는 또 이제 변론을 하다가 재판관을 향해서 해야 되잖아요. 변론은 당연히 왜냐하면 판결은 재판관이 되니까 재판관을 향해서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법 논리가 있다고 법리를 다투는 건데 이분을 거꾸로 카메라를 보고 했어요. 네네. 뒤에 있는. 이분들 재밌습니다. 다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재판의 변론을 카메라를 보고 하는 분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제지를 했죠. 자기들 좀 보고 해달라고요. 네. 재판관을 보고 변론을 하라고. 이게 헌재 카메라가 맨 뒤에 있거든요. 네. 헌재 재판과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 홈페이지 가시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변론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헌재 이제 방청석 맨 뒤쪽에 카메라가 전체를 보는 멀리 카메라가 한 대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방청석을 보고 거꾸로 서서 한 거예요. 변론을. 참. 재밌습니다. 또 내용 이전에 내용은 이제 오늘 나오실 게스트들과 얘기하겠는데 형태가 너무 재밌어요. 네. 길이길이 역사에 남아서 해제될 거라고 봅니다. 1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누구 대표 선수를 정하든지 뭐 또 분야별로 나눠서 뭐 몇 사람이 하든지 하지 전부 다 따로따로 한답니까? 지난 지금 이제 이동호 전 헌법재판관, 정기승 전 대법관, 그리고 그 유명한 김평호 전 대한변협 회장 이 세 분이 추가로 가담을 하면서 가담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추가로 들어오시면서 소위 각자 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각자. 우리는 각자 대통령을 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구난방 우후죽순 마치 제가 아까 표현했듯이 봉숭아학당처럼 서로 간에 모순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절차 위반을 얘기할 때 다른 변호사님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 김평호 변호사님이 날릴 때 예를 들어서 이동읍 변호사님 경에 잠시 휴정했다가 40분에 지금 다시 이제 개정을 했거든요. 40분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치면 대략 한 3시간 정도를 대통령 측에서 했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측에서? 지금 오늘 대통령 측 대리인들 전부가 다 한 번씩은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손을 들어가지고 다음번 예를 들어 이정미 소장께서 다음에 누가 변론하시겠냐 하면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들고서 마치 봉숭아학당처럼 그런 상황이고 전부 다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 2-3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모두 몇 명이나 지금 나와 있어요? 세보진 않았는데 지금 얼추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2시에 시작했죠?
네, 2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통령 측이 최종 변론을 먼저 하신 거고, 아니죠, 국회 측이. 네. 국회 측은 4명이서 한 1시간 정도 했다면서요? 아, 저희 국회 측이요? 예. 1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 1시간 조금 넘게? 네, 권성동 위원장을 포함해서. 예. 두 분의 변호사님까지 더 했으니까, 3분 했으니까 4분이. 예. 1시간 조금 넘겼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한 3시 반까지 진행이 된 거고, 그죠? 3시 반이 채 못 됐고요. 아, 예. 그럼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6시 한 20분경? 예, 20분님은 좀 난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런 표정과 어떤 취지였고요, 태도였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 나도 서로 손 들고 그래서 현재 그 각자 대리를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각자 대리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끼리도 생각이 다르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측을 이제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 본인의 문제거든요. 예. 다른 직도 아니고 일국의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직을 지금 가지고 지금 논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대리인들 만나서 지휘도 하고 조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법리와 그런 것을 주장하는데요. 오늘 뭐 이동업 전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뭐 진술이 다 해가지고 그것을 뭐 읽기는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현재 출석은 안 하고 박 대통령이 서면으로 입장을 표명한 거라고 지금 보도가 된 바로 그걸 읽은 거죠? 네네. 예. 그나저나 방금 표현하신 봉숭아 학당 그 선생님이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관이 안 말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뭐 지난 재판 때 워낙 뭐 그냥 재판부를 모독하는 국회도 모독하는 그런 워낙 심대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제가 지난번 재판 때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워낙 양반이다고 그러니까 이정미 대행께서 별로 제지가 없었는데 다만 두 가지입니다. 김평호 변호사님이 재판부를 향해서 변론하는 게 아니고